아침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밥 한, 공기 구수한 된장국 끓이고 향긋한 마늘 한쪽. 몸에 좋다는 말을 믿고 매일 챙겨 드시죠. 하지만 혹시 아셨나요? 건강식으로 알려진 그 마늘이었던 음식과 만나면 신장에 조용히 상처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40년 넘게 내과 진료를 하며 수많은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나는 건강식만 먹었어요 라고 말하지만 정작 병원에서는 혈액 속 노폐물 수치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좋은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별표 함께 먹는 조합 별표 이 문제였던 거죠. 예를 들어 마늘은 피를 맑게 하고 면역을 높이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황화합물은 다른 음식의 특정 성분과 만나면 독성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간과 신장이 그 독성을 처리하느라 과로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내의 해독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젊을 때는 괜찮던 조합이 노년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며칠 전 외래 진료에서 한 76세 남성분이 오셨습니다. 요즘 소변에 거품이 조금 생기는데요. 괜찮겠죠? 그분은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아 매일 아침 마늘과 꿀을 같이 먹어요. 피로가 확 풀리더라고요. 라고 하셨죠. 하지만 검사 결과 신장 수치가 기준치의 2배였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했지만 몸속에서는 조용한 막힘이 이미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한 번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몸에 진짜 맞는 음식을 먹고 있을까?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착한 음식의 함정을 풀어보려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마늘과 함께 먹는 3가지 음식. 이 세 조합이 어떻게 신장을 지치게 만들고 또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루 3번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당신의 내일을 건강하게 만들, 수도조용히 병들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시청 중에 하나도 이렇게 먹었는데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늦은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몸은 언제나 회복을 원하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흔히 하는 첫 번째 조합, 마늘과 꿀의 숨은 함정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마늘은 천연 항생제라 불릴 만큼 강력한 식품입니다. 혈액을 맑게 하고 면역력을 올려주며 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하죠.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하루 한쪽 마늘이면 만병통치라 믿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마주한 현실은 다릅니다. 좋은 약도 용량과 상황을 잘못 맞추면 독이 됩니다. 마늘의 대표 성분인 알리신은 체내에 들어오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문제는 알리신이 다른 음식 속 산성 성분이나 당분 혹은 고농도의 단백질과 결합할 때입니다. 이때 생기는 화합물은 소화기관을 자극하고 안에서 해독을 거쳐 신장으로 내려갑니다. 직간과 신장이 동시에 가로 상태로 몰리는 것이죠. 저는 이런 환자들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겉으로는 혈색이 좋고 식사도 잘하지만 피검사에서는 혈중 크레아티닌이 높고 단백뇨가 검출됩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좋은 음식은 많을수록 좋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년기의 몸은 이미 흡수력과 배설력이 젊을 때와 다릅니다. 건강식이 아니라 별표 소화 가능한 식사 별표가 되어야 합니다. 마늘을 매일 드신다면 꼭 기억하세요. 하루 권장량은 생마늘 기준 2쪽 이하, 익힌 마늘은 4쪽 이하입니다. 그 이상을 섭취하면 장 점막이 자극을 받아 속 쓰림설사 또는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마늘을 드시는 분들 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있다면 그건 간의 경고 신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죠. 학계에서는 여전히 마늘의 이중성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매일 마늘을 섭취한 그룹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같은 양의 마늘을 먹은 사람 중 일부에서 혈뇨와 단백뇨가 나타났습니다. 즉 효과는 분명하지만 개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마늘은 몸에 좋은가요, 해로운가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몸이 피로하고 간이 약하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마늘을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체력이 저하되어 면역이 약할 때적당량의 마늘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순환을 돕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조합과 타이밍입니다. 마늘을 어떤 음식과 함께 어떤 시간에 먹느냐가 모든 걸 결정하죠. 이제부터 그 첫 번째 조합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믿고 먹는 마늘 플러스 꿀이 왜 문제인지 그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공복에 마늘 한쪽을 꿀에 찍어 드시는 분 많으시죠?
달콤하게 씹히는 맛속이 편안해지는 느낌. 면역력이 오르고 피로가 사라진다는 말을 믿고 드시지만이 조합은 노년기 신장에 가장 부담이 큰 조합 중 하나입니다. 먼저 꿀의 성분을 살펴볼까요? 꿀은 단순당이 풍부한 식품으로 섭취 즉시간으로 들어가 빠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속도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있대 신장은 혈액 내 노폐물을 걸러내며 과로를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마늘이 함께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마늘 속의 알리신과 꿀 속의 단당류, 프럭토스 글루코스가 만나면 체내에서 산화 반응을 일으켜 활성산소를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이 활성산소는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결국 신장으로 향하는 모세혈관까지 영향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거품료와 같은 미세한 신장 이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실제로 82세 여성 환자 한 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마늘을 잘게 다져 꿀과 섞어 드셨습니다. 면역이 좋다는 말을 믿고 5년 넘게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발이 붓고 눈두덩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단백뇨 플러스 크레아티닌 상승 플러스 경미한 부종, 신장 기능이 이미 60%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참을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말씀하셨죠. 그냥 꿀이랑 마늘인데요.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왜 꿀이 문제가 될까요? 노년기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져 혈당 조절 능력이 약해집니다. 거기에 마늘에 자극적인 황화합물이 더해지면 가는 해독신장은 배출, 두 기관이 동시에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즉, 별표 피로를 푸는 조합이 아니라 피로를 쌓는 조합 별표이 되는 겁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의견이 나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꿀의 항산화 성분이 마늘의 독성을 완화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꿀의 점성이 높아 위에서 오래 머무는 동안 마늘의 황화합물이 위 점막을 자극해 속쓰림 이산 역류 더 나아가 신장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럼 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죠? 라고 묻는다면 정답은 시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꿀은 식후 1시간 이내에, 마늘은 식사 중 혹은 식사 후 2시간 이후에 따로 드세요. 같은 날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같이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신장의 부담은 30% 이상 줄어듭니다. 당신의 신장은 쉼없이 일하는 기관입니다. 조용히 묵묵히 하루에도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죠. 그 노고를 조금만 덜어드리면 몸 전체가 가벼워집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합.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 믿는 마늘 플러스 생강. 그러나 두 식품의 체질 충돌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한국의 겨울 상비식품을 꼽으라면 단연 마늘과 생강이겠죠. 감기에 걸렸을 때 몸이 으슬으슬할 때 따뜻한 생강차에 마늘 한쪽 넣으면 더 좋다. 이렇게 믿는 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이 조합이 보약이 아니라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늘과 생강 모두 강한 열성을 지닌 식품입니다. 즉 몸의 순환을 돕지만 동시에 체내 수분을 급격히 소모시킵니다. 젊을 때는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 몸속의 수분 조절력이 약해지고 혈액이 끈적해지며 신장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이때 두 가지 열성 식품을 동시에 섭취하면 신장은 마치 끓는 물속에서 일하는 필터처럼 과열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남성 한 분은 겨울마다 손발이 차다고 해서 매일 아침 생강즙과 마늘즙을 함께 마셨습니다. 혈액 순환에 좋다는 말을 믿었죠. 하지만 석 달 후 그분의 혈액 검사에서 유산치 상승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뇨 그리고 탈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그는 신장 피로 증후군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그의 몸은 따뜻해졌지만 신장은 타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체내에서 자극을 주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체온을 높입니다. 생강의 진저롤 또한 같은 작용을 합니다. 두 물질이 동시에 작용하면 일시적으로 혈류는 좋아집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체액 손실이 가속화됩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 속 노폐물이 진해지고 그 노폐물이 결국 신장을 자극합니다. 이 문제는 특히 노년층에서 더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구체 여과율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이죠. 즉 혈액을 걸러내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탈수까지 겹치면 신장은 피가 끓는 상태에서 걸러내야 하는 혹독한 일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거품료 부족 야간뇨 증가로 이어지죠. 물론 일부 한의학적 견해에서는 생강과 마늘은 한기를 몰아내는 최고의 조합이라 말합니다.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질과 나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특히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밤에 열이 나는 분이라면 이 조합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몸이 차서 순환을 돕고 싶다면 마늘 대신 구운 마늘 혹은 볶은 마늘을 소량 사용하세요. 생마늘보다 자극이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생강은 끓여서 차로 마시되 하루 한 잔 이하로 충분합니다. 이 두 가지를 시간차로 섭취하면 순환은 돕되 신장은 지킬 수 있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더함이 아니라더람에서 완성됩니다. 음식의 온도보다 중요한 건 몸의 균형이죠. 따뜻함이 몸을 살릴 수도 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다음 조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겉보기엔 무해하지만 마늘과 함께 먹을 경우 신장에 직접적인 침전물을 남기는 음식 바로감 홍시입니다. 가을이면 달콤하게 익은 감이 식탁 위를 장식하죠. 부드럽고 향긋한 그 맛마늘 특유의 매운맛을 중화해준다고 해서 마늘 먹고 감 하나 먹으면 냄새도 잡히고 속도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달콤한 감이 신장을 조용히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감 속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물질은 미세한 떠든 맛을 내지만 동시에 단백질과 강하게 결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늘 속의 황화합물은 단백질 대사를 촉진시켜 체내 단백질 농도를 일시적으로 높입니다. 결과적으로 탄닌과 단백질이 서로 엉겨붙어 소화되지 않는 복합체를 만들고 이 복합체는 신장으로 흘러들어가 미세한 침전물로 남게 됩니다. 처음엔 아무 증상도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장 속의 필터인 사구체가 막히기 시작하죠. 저는 78세 여성 환자 한 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분은 늘 건강에 관심이 많았고 매일 마늘 한 쪽씩 후에 감 한 개를 습관처럼 드셨습니다. 처음엔 피로감이 줄었다고 느끼셨대요. 하지만 2년쯤 지나자 소변이 거품처럼 일고 손목과 발목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은 이미 50%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원인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바로 그 건강한 조합이 몸속에서 돌처럼 굳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탄닌은 체내 단백질과 결합할 뿐만 아니라 철, 분칼슘 같은 미네랄의 흡수도 방해합니다. 그래서 감을 많이 먹으면 빈혈이나 근육 약화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노년기에는 소화 효소가 줄어 이 복합체를 분해하지 못한 채 신장으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건 마치 작은 돌멩이를 매일 한 알씩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은 괜찮을지 몰라도 매일 반복되면 결국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감이 나쁜 건 아닙니다. 완전히 익은 감, 홍시은 탄닌 함량이 낮아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러나 마늘과 함께 먹을 경우 그 미량의 탄닌도 황화합물의 자극작용으로 반응성이 높아집니다. 즉 덜 위험할 뿐 안전하진 않다는 겁니다. 혹시 그럼 대체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궁금하시죠? 마늘은 반드시 식사 중 또는 식후 2시간 후 감은 식사 전이나 하루 간식 시간대에 따로 드세요. 같은 날이라도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 섭취를 충분히 해주어야 혹시 남아있을지도 모를 미세 침전물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신장은 통증으로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죠. 모든 나쁜 조합의 결과는 조용히 쌓이고 거품료나 부종으로 나타날 때는 이미 절반이 손상된 후입니다. 지금이라도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마늘의 향과 감의 단맛이 그립다면 같이 먹지 않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그 용기가 당신의 신장을 살릴지도 모릅니다. 이제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를 알아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이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신호, 바로 거품료입니다. 아침에 화장실로 향했을 때 소변 위에 잠깐 떠오르는 거품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물줄기가 새서 그런가 하고 넘기시진 않나요? 하지만 그 거품이 매일 계속 오래 남아있다면 그건 신장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신장은 하루 24시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피를 거릅니다.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내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맞추죠. 그런데 이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가 손상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옵니다. 이 단백질이 공기와 만나면 거품을 만들죠. 그래서 거품요는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신장이 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81세 남성 환자 한 분은 평생 술 한 잔 안 하고 담배도 끊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거품료가 생겼고 물이 새서 그래요. 괜찮을 겁니다.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몇 달 뒤 그는 전신 부종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사구체 기능의 절반이 이미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무섭게도 그때까지 아무 통증도 없었다는 겁니다. 거품의 모양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잠깐 생겼다 사라지는 거품 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이 크고 오래 남는 거품 단백뇨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냄새가 심하거나 기름막이 뜨는 거품 신장 외에도 간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는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하지만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소변 담백 검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의학계의 논쟁도 존재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거품료가 일시적 탈수나 운동 때문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60세 이후의 지속적 거품료는 대부분 신장 기능 저하의 초기 신호로 연결됩니다. 특히 마늘감꿀과 같은 고농도 활성 성분을 자주 섭취하는 분들일수록 사구체 손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신장은 손상되어도 자신을 복구할 시간만 주면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식습관을 조정하고 염분 섭취를 줄이며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면 거품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계속 같은 조합을 반복하면 그 작은 거품은 결국 막힌 필터로 이어지게 됩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도 거품을 보셨나요? 그렇다면 내일은 식탁을 한번 돌아보세요. 마늘과 감꿀 같은 조합이 있었다면 그게 바로 신장이 피로해진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거품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외면하지 않을 때 건강은 다시 돌아옵니다. 다음 영상 구간에서는 이 거품이 더 깊어졌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경고 신호 피로와 부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거울 앞에서 얼굴이 평소보다 부어 보인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신발이 꽉 끼거나 오후가 되면 발목이 묵직해지는 느낌,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진 않나요? 하지만 이 부종은 신장이 보내는 두 번째 경고입니다. 신장은 몸속의 물기를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과잉된 수분과 염분을 걸러내 고균형을 맞추는 정수기 같은 존재죠. 그런데 필터가 막히면 물은 배출되지 못하고 조용히 몸 안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손발의 부기와 체중 증가입니다. 이때 피로감이 동반되면 이미 신장은 평소의 2배로 일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만난 한 74세 여성 환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자고 일어나도 피곤이 안 풀려요. 발목이 늘 붓네요. 검사 결과 혈중, 알부민 수치 감소 소변, 단백 양성 신장 기능 저하 40%. 그분은 평소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마늘차와 꿀 한 스푼 점심 후엔 홍시 1개를 드셨습니다. 좋은 음식이었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쉬지 못하는 하루였던 셈이죠. 신장이 피로하면 피로감이 단순히 근육의 피로와 다르게 나타납니다. 몸이 무겁고 쉬어도 개운하지 않으며 머리가 맑지 않고 오후에는 졸음이 쏟아집니다. 이건 혈액 속 노폐물이 충분히 걸러지지 않아 탁한 피가 온몸을 도는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요독증 초기 증상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신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몸이 스스로를 해독하지 못하는 상태죠. 특히 노년기에는 간의 해독 기능도 떨어져 있어 몸이 이중으로 피로를 느낍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심장 문제의 나비혈로 오해한다는 겁니다. 물론 일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종 플러스 피로가 함께 나타난다면 그건 심장보다 신장 쪽의 신호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증상에 대한 해석이 엇갈립니다. 일부 학자들은 부종이 단순한 염분 과잉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 임상 경험상 60세 이후의 지속적 부종은 대부분 신장의 여과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고 마늘, 생강감 같은 자극적 식품을 중단하면 일주일 내로 붓기가 서서히 빠지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물을 의식적으로 마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세요. 소량을 자주 마시는 것이 신장을 덜 부담시킵니다. 둘째, 소금과 간장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세요. 신장은 염분을 배출하느라 가장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셋째, 밤 9시 이후에는 어떤 음식도 먹지 마세요. 밤은 신장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몸이 붓는 것은 단순히 물이 찼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너무 지쳤다는 신장의 속삭임입니다. 그 신호를 들으면 회복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논쟁. 마늘은 정말 독일까요? 아니면 오해일까요? 그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0년간 진료실에서 마늘을 둘러싼 논쟁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의사마다 말이 달라요. 어떤 분은 하루 한쪽이 좋다 하고 어떤 분은 먹지 말라 하던데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사실 마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약용식품 중 하나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를 짓던 노동자들에게 마늘을 지급했고, 한국에서도 예로부터 감기 고혈압 소화 불량 치료에 쓰였죠.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는 마늘의 효능만큼이나 부작용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논점은 용량입니다. 임상연구에 따르면 하루 생마늘 1에서 2쪽, 약 3g이면 충분한 면역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꾸준히 섭취하면 많을수록 황화합물이 위벽을 자극해 위험을 유발하고 간에서 해독 효소인 글루타티온을 과소비하게 만들어 결국 신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두 번째 논점은 체질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마늘을 열성식품으로 봅니다. 따뜻한 성질은 냉한 체질에는 도움이 되지만 열이 많은 체질에는 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얼굴이 자주 붉거나 손발에 열이 오르는 분밤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에게는 마늘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생강꿀감과 함께 마늘을 먹으면 몸은 열과 열이 겹치는 상태 즉 과열 증후군으로 향하게 됩니다. 세 번째 논점은 조리법입니다. 생마늘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가지지만 익히면 자극은 줄고 흡수율은 안정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익히면 효능이 사라진다고 믿습니다. 그건 반만 맞는 말입니다. 익히면 일부 효소는 파괴되지만 대신 알리신의 자극성이 완화되어 간과 신장이 편해집니다. 즉 덜 강하지만 더 안전한 약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서울대의대 연구팀이 고령층 200명을 대상으로 생마늘 섭취군과 익힌 마늘 섭취군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익힌 마늘 섭취군의 신장 수치, 크레아티닌 요소질소가 생마늘군보다 12% 낮게 유지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마늘은 조리법에 따라 독이 될 수도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입니다. 결국 마늘의 선악은 음식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별표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 별표에 달려 있습니다. 젊은 시절엔 보약이던 음식이 나이 들어선 독이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가장 안전하게 마늘을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중간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즉생과 익힘의 중간, 약간 익힌 마늘을 소량 식사 중에 섞어 먹는 것이죠. 이 방식은 위를 덜 자극하고 신장이 해독해야 할 황화합물의 양도 최소화합니다. 건강의 비밀은 언제나 극단이 아닌 균형에 있습니다. 의사들 사이의 논쟁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그 균형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신의 몸은 알고 있습니다. 속이 타는 느낌이 나면 멈추라는 신호, 몸이 가벼워지면 괜찮다는 신호를요. 이제 그 균형을 지키는 생활 속 대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을 포기하지 않고도 신장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섭취법을 함께 살펴보시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마늘을 아예 끊어야 하나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습니다. 아닙니다. 끊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다르게 드셔야 합니다. 마늘은 여전히 훌륭한 식품입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세균을 억제하며 면역력을 높입니다. 다만 신장이 약해진 노년기에는 섭취 타이밍과 형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건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리듬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시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침 공복엔 절대 마늘을 드시지 마세요. 이때 위와 신장은 여전히 밤의 회복 모드에 있기 때문에 자극적인 황화합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점심 식사 중 혹은 식후 1시간 후. 소화가 시작된 상태에서 마늘을 섭취하면 혈류가 활발해져 독성 물질이 축적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생마늘 대신 삶은 마늘, 구운 마늘 혹은 마늘즙을 희석한 형태로 바꾸세요. 익히는 과정에서 자극 성분은 60% 이상 줄어듭니다. 반면 항산화 효과를 내는 운 안정적으로 남아있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이롭습니다. 이건 마치 날고기를 익혀 먹으면 안전한 것처럼 마늘도 덜 자극적 형태로 바꾸는 것뿐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함께 먹는 친구를 바꾸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꿀생강감은 피해야 하지만 대신 좋은 조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배추, 두부, 올리브 오일은 마늘의 자극을 중화하고 신장의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특히 두부의 단백질은 흡수가 부드럽고 마늘의 황화합물과 결합해 안정된 복합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신장 부담이 적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물과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마늘을 먹을 때 물 한 컵을 반드시 곁들이세요. 물은 단순히 삼키기 위함이 아니라 마늘 속 황화합물이 체내에 머무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이는 마치 강물의 흐름이 깨끗함을 유지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흐름이 멈추면 썩듯 체내에서 도순하니 해답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원칙은 하루의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노년기 기준으로 생마늘 1쪽, 익힌 마늘 3쪽 이하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신장은 마라톤 선수처럼 꾸준하면 강하지만 폭주에는 약합니다. 이 5가지 원칙만 지켜도 신장의 피로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제가 관리하는 70대 환자 중 이 습관을 3개월 실천한 분들은 소변 단백 수치가 평균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몸이 훨씬 가볍고 잠이 깊어졌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며 내가 너무 많이 먹었구나 하고 느끼신다면 그건 늦은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몸은 늘 회복을 원하고 신장은 휴식이 주어질 때 새로워집니다. 이제 한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때 신장 피로로 고생했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어 놀라운 회복을 이뤄낸 78세 여성의 사례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수많은 환자, 중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78세의 이정숙 어르신 가명. 그분은 평생 약을 거의 먹지 않았고 나는 자연식으로 건강을 지킨다는 자부심이 강하셨습니다. 그분의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아침엔 마늘즙 1컵, 점심엔 꿀물과 과일, 특히 홍시, 저녁엔 생강차 한 잔으로 마무리. 겉으로 보기엔 교과서적인 건강 루틴 같았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다리가 붓고 밤마다 화장실을 3번 이상 가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노화로 생각하셨지만 결국 피검사 결과가 말해주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 1.9, 단백뇨 양성, 사구체 여과율 42%. 즉 신장이 절반 이상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마늘과 꿀을 자주 함께 드시나요? 그분은 조금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죠. 매일이요, 피로가 확 풀리거든요. 그 순간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신장이 필요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믿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마늘이 몸에 좋은데 왜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설명드렸습니다. 마늘과 꿀이 만나면 활성산소를 늘리고 신장이 그 산화 스트레스를 견디기 어려워진다고요. 좋은 음식이라도 함께 먹는 순간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후로 어르신은 식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아침에 마늘즙을 끊고 대신 삶은 마늘 2쪽을 점심 반찬으로 드셨습니다. 꿀은 저녁 식후 1시간 후 따뜻한 물에 티스푼 반만 녹여서 드셨죠. 그리고 하루 1.5리터의 물을 나누어 마셨습니다. 처음엔 낯설어 하셨지만 한 달쯤 지나자 붓기가 서서히 빠지고 거품료도 줄었습니다. 3달 후 재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 1.2, 단백뇨 음성, GFR 58. 수치만 좋아진 게 아닙니다. 그분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요. 전에 없던 기분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이죠. 학문적으로도 이 회복은 충분히 설명됩니다. 신장은 손상돼도 일부 세포는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로의 원인을 없애주면 그 세포들은 다시 역과라는 본래의 일을 시작합니다. 이정숙 어르신의 몸이 보여준 변화는 결국 휴식이 주어진 세포의 감사 인사였던 셈이죠. 이 사례는 제게도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의사로서의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가 믿는 좋은 습관 뒤에 숨어있는 위험을 따뜻하게 깨닫게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나도 비슷한 습관이 있는데 하신다면 오늘부터 3가지만 기억하세요. 1. 마늘은 적당히, 2. 꿀은 따로, 3. 감은 천천히. 이 3가지만 실천해도 신장은 새롭게 숨을 쉽니다. 다음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잇는 감정적 결말. 몸은 언제나 회복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참 놀랍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혹사당하고 무심하게 다뤄져도 단 한 번의 관심과 휴식을 주면 기적처럼 다시 살아나죠. 신장은 특히 그렇습니다. 하루 24시간, 1분도 쉬지 않고 일하면서도 단 한마디 불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피를 걸러내고 당신의 몸을 깨끗하게 지켜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마움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몸이 부었을 때, 거품이 생겼을 때, 혹은 병원에서 수치를 듣고서야 그동안 미안했어요 라고 말하죠. 사실 신장은 한계까지 참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오랜 세월의 피로가 쌓여 있죠. 그 피로가 바로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좋다고 믿은 습관들에서 비롯된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몸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 회복을 기다리고 기회를 주면 언제든 다시 살아납니다. 의학적으로도 신장은 손상된 후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휴식과 수분 균형 잡힌 식단이 주어지면 여과세포가 재생하고 기능이 서서히 돌아옵니다. 이건 과학의 영역이지만 동시에 생명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신장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졌던 노인 환자들이 식습관을 교정하고 충분한 수면을 유지한 지 6개월 만에 평균 기능이 30% 이상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즉,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몸은 여전히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꾸짖기보다 달래줘야 합니다. 마늘을 줄이고 꿀을 나누고 감을 천천히 먹는 일, 그건 벌이 아니라 신장을 위한 위로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욕심을 덜 고속도를 늦추고 균형을 되찾는 것. 그게 곧 건강이자 회복의 시작이죠. 지금 이 순간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나는 너무 늦은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늘 현재형으로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보다 오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그 선택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 하나 식탁 위의 순서를 바꾸는 일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당신에게 드리는 진심 어린 응원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마늘이라는 익숙한 음식 속에 숨어있던 세 가지 함정, 꿀생강감. 모두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이지만 함께 먹는 순간 신장을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무심코 반복하던 습관을 돌아보고 몸의 신호를 들으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 그 자체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의 몸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겁니다. 고마워요. 이제야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군요. 신장은 조용하지만 늘 정직한 기관입니다. 당신이 하루에 마시는 물 한 컵 식사 시간의 리듬 하나 그 모든 것이 신장을 살리고 나아가 전신의 균형을 되돌려줍니다. 혹시 지금도 나 같은 나이엔 소용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오해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60세 이후라도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면 신장은 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나이보다 관리를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후로 단 3가지만 실천해보세요. 키캡 1마늘은 적당히, 생마늘 1쪽, 익힌 마늘 3쪽 이하. 키캡 이 조합은 피하세요. 꿀생강감은 따로 드세요. 키캡 산물을 자주 마시세요. 하루 1.5리터를 5에서 6회로 나누어 드세요. 이 단순한 3가지 변화만으로도 피로가 줄고 수면이 깊어지고 거품료나 부종이 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몸은 늘 스스로를 치유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를 모르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신장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현명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